밀양의 한 수영장에서 심정지로 빠져 가라앉은 남성을 시민들이 발빠르게 구조해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 긴박했던 순간을 취재했습니다. 3일절을 맞아 무명의 독립운동가들을 소개합니다. 몽골에서로 알려진 이태준 선생과 단재 신채호 선생의 아내 박자혜 여사를 만나봤습니다. 지난 27일 경남에서 모두 8,4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최근 기저질환이 있었던 60에서 90대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숨졌습니다. 28일 새벽 김해 삼계동의 한 침대 물류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방서 추산 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밀양의 한 수영장에서 심정지로 물에 잠겨있던 시민을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살렸습니다. 이 수영장의 특성상 물속에 있을 경우 잠수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긴박했던 순간 달려간 영웅들의 모습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운동이 한창인 밀양의 한 수영장. 물속에 한 시민이 미동도 없이 잠겨 있습니다. 갑작스런 심정지로 수영장에서 정신을 잃은 것입니다. 흔들리는 수면에 수심조차 잘 보이지도 않는 상황. 순간 한 시민이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하자 모두가 맨발로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자동 제세동기까지 119와 영상통화를 하며 이뤄진 최적의 조치는 구급대가 도착하는 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환자를 저희가 구하는 게 저희의 책무이기도 하고 의무이기 때문에 이제 놀라서 달려왔었던 것 같습니다.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이제 119랑 영상 통화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지금 현재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대응법을 듣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수월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19를 통해 상황을 안 병원에서는 검사 준비를 끝내고 대기합니다. 쓰러졌던 시민은 일사천리로 검사를 한 뒤 긴급 심장 스텐스 수술을 받으며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로 그래서 이런 환자가 간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전기 충격을 한번 했고 하니까 부정맥이 있더라. 그 심실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있었어요. 그거는 그러다 심장마비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응급실에서 바로 의식 상태부터 먼저 그거 하고 심전도 이런 거 찍고 바로 연락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준비해가지고 바로 혈관 착용 들어갔던 거예요. 심정지 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0분. 심장으로 가는 두 개의 혈관이 막혀 발생한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재해처럼 나선 스포츠센터와 병원의 대응이 빛났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받은 60대 시민은 건강을 되찾고 닷새 만에 퇴원까지 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선뜻 나서 한 생명을 살린 이들. 단지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진정한 영웅들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고 이렇게 또 취재까지 나와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죠.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또 그런 것들이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빨리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적절하게 치료하기 위해서 이게 있는 거죠. 뭐. 그 외에는 없어 안 해요.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3일절을 맞아 무명의 독립운동가들을 만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몽골 의사로 알려진 이태준 선생과 단재 신채호 선생의 아내로 알려진 박자혜 여사를 만나봅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몽골에서 인수를 베풀면서 독립운동을 펼친 이태준 선생은 업적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 중 한 명입니다. 이태준 선생은
안창호 선생을 치료하면서 신민회 또 비밀 결사대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도 신민회 가입을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독립운동의 길을 걷게 되고요. 몽골로 이제 가시는데 의원을 개업을 해서 몽골인들과 몽골의 왕을 치료를 해주는 일을 하면서 몽골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이제 대접을 받게 되죠. 거기서 이제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독립운동가들의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비, 또 무기를 살 수 있는 뭐 자금, 뭐 이런 그 독립운동 자금을 주로 이렇게 모금을 해가지고 이제 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시면서 생활을 하십니다. 이태준 선생은 세브란스 의학교 재학 시절 안창호 선생의 권유로 비밀 청년단체인 청년하구회에 가담하면서 독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안창호 선생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후 몽골로 간 이태준 선생은 몽골에서 의사로 번 돈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이태준 선생의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은 러시아 백위파 부대에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면서 38세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1921년에 그 러시아의 그 백위파, 백군에 의해 가지고 이제 굉장히 비참하게 처형을 당하세요. 몽골의 그 어떤 산에서. 그리고 그 백군들은 이태준 선생의 시신을 숨겨서 아직까지도 이태준 선생의 시신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아내로 더 잘 알려진 박자의 여사도 기억해야 할 독립운동가 중 한 사람입니다. 박자의 여사는 간호부 시절 3.1 만세운동의 영향을 받아 간호회를 조직하고 독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신채호 선생과 결혼하면서 독립운동을 지원하며 국내외 독립운동가들 간의 연락이나 미립국하여 활동하는 독립운동가를 도왔습니다. 뭐 살림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옥바라지까지 이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삶을 사셨고, 의열단원들이 이제 폭탄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조선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뭐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지고 또 동양척 주식회사 나석주 의사가 던지고 이런 일들을 이제 박자의 여사가 폭탄도 옮겨주고 길잡이도 해주고 이런 일을 도와주면서 생활을 하세요. 생활을 하시는데 상당히 이제 어렵게 살았죠. 올해로 103주년을 맞이하는 3.1절.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기억해야 할 차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국기 하강식을 알리는 애국가가 퍼지자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는 영화의 한 장면 기억하십니까? 태극기를 달고 내리는 게 일상이었던 시절 1989년 이후 이 모습은 사라졌는데요. 요즘 우리는 태극기를 얼마나 달까요? 한 조사 결과 국기를 다는 날마다 매번 태극기를 다는 성인 남녀는 1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5명 중 1명도 채 안 되는 건데요. 되도록 달려고 한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지만 달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도 4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103년 전 전국 방방곡곡 울려 퍼졌던 만세 소리. 그날을 기리며 이번 3.1절에는 태극기를 꼭 달아보는 게 어떨까요? 경축일에는 기쁨과 김면 사이 간격을 붙여서 높이 달아야 하고요. 집 밖에서 바라봤을 때 대문 중앙이나 왼쪽에 있도록 달면 됩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 선택근무 확대입니다. 선택근무라고 알고 계신가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경상남도가 선마을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통영의 두미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경남도는 다음 달부터 도청의 모든 부서가 이 선택근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서별로 4명 이내의 팀을 꾸려서 직원들이 두미도에서 2박 3일간 원격 근무를 하는 건데요. 지난해 시범운영 기간 설문조사에서 선택근무를 한 직원들은 일과 휴식의 병행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다만 생활용수와 교통편이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고 답했는데요. 경남도는 통영시와 함께 이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작은 학교 살리기입니다. 요즘 학생 수가 줄면서 농어촌 지역에서는 문을 닫는 학교가 많죠. 그래서 경남도 교육청이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거창 북상초등학교와 고성 삼산초등학교, 의령 화정초등학교 등 모두 3개 학교를 살리기 위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금은 학교별로 15억 원씩, 모두 45억 원입니다. 경상남도와 지자체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족들이 해당 지역으로 이주를 해오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합니다. 또 도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작은 학교 맞춤형 특색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마을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요. 올해 경남에서는 6개 학교가 신청해 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28일) 0시 기준 경남에서는 모두 8,413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외 입국 15명을 제외하고 모두 지역 감염입니다. 지역별로는 창원 2,486명, 김해 1,574명, 양산 1,168명 등입니다. 현재 경남에서는 약 5만 7천 명이 재택 치료를 하고 있으며 입원 치료는 870여 명입니다.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는 28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최근 경남에서 사망자 6명이 발생했으며 모두 기저질환이 있던 60에서 90대 환자입니다. 누적 사망자 수는 141명이고 사망률은 0.1%입니다. 굴수화식 수협이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굴수협은 28일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에서 주요 기관 단체장과 함께 굴수협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기공식과 안전기원제를 열었습니다. 총 사업비 140억 원이 투입되는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은 연면적 4,059제곱미터의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최대 9,200톤의 냉장 저장과 하루 약 19톤 냉동 처리가 가능하며 오는 2023년 3월 완공이 목표입니다. 굴수협은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이 통영과 고성을 경계하는 법송 일반 산단에 지어져 물류 이동 등 지리적 이점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8일 새벽 0시 47분쯤 김해시 삼계동의 한 침대 물류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공장 1개 건물과 돌침대 3,000개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34대와 인력 90여 명을 동원했으며 불은 아침 7시 40분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28일 창원시가 부국정밀, CTNS, 은우하이텍 등 3개 기업과 대규모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먼저 김해에서 생활가전 부품을 만드는 부국정밀은 오는 2024년까지 164억 원을 투자해 창원 산단의 생산 설비를 증설하고 80명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창원의 2차 전지 배터리팩 제조기업 CTNS는 2023년까지 80억 원을 들여 북면동 전산단에 40명을 고용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만듭니다. 또 창원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은우하이텍은 상복산단에 38억 원을 투자합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 신규 투자를 한 3개 기업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시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해 칠산 서부동 신축 행정복지센터가 준공됐습니다. 새로운 청사는 총 사업비 8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높이의 축구장 1개 크기로 지어졌습니다. 지상 1층은 민원실과 상담실 등 행정 서비스 공간이며 2, 3층은 체력 단련실 등 주민들의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청사 내부 인테리어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며 3월 21일부터 새 청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가운데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가져다 대보시면 헬로티비 뉴스 유튜브 채널로 연결됩니다. 네, 여기에 QR코드 스캔하는 앱을 이용하셔도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